시즌 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5강 후보로 꼽혔던 팀인데요. 현재 순위를 좀 봤을 때는 쉽진 않은 상황이네요. 정말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포기할 단계는 또 아니고요. NC가 5위권 경쟁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끝까지 치열한 그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NC도 뭐 아쉬운 패배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오늘 경기 정말 멋있었습니다. 되게 팀 자체가 좀 많은 선수들이 빠지고 많은 선수들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신선했고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뭐 친해지고 싶다는 선수도 많이 있었고 새로운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같이 어울리면서 뛰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가 이제 한 7년 차 정도 됐는데 저가 이제 막 고참 나이 순이 이제 고참이 되면서 뭔가 어린 애들 선수들이 많이 타 보니까 저도 뭔가 젊어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FA 형들이나 아사비 형이나 건우 형이 들어오면서 뭔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색다른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적응 시간 없던데 바로 적응하던데. 그래서 건우나 아섭이나 후배들 잘 챙겨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제가 코치지만 참 그런 모습들이 아직 저희 NC만의 문화가 아직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손아섭 선수는 경기에 임하기 전에 뒤에서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열정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분명 후배들한테 큰 귀감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박건우 선수가 또 어린 젊은 선수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장단점 또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그 젊은 선수들이 나중에 또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배 선수들한테도 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시즌을 맞아서 대회하고 준비했던 선수 구성, 또 경기에 대한 전략 이런 계획들이 엇박자가 나고 또 작동되지 않으면서 많은 걱정들을 안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스프링부터 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초반에 성적이 잘 안 나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만 해도 저희 팀이 이제 뭐 FA 선수들도 많이 오고 또 좋은 전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많이 했던 시즌인데 초반에 일단 워낙 그게 부진했다 보니까 그때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일단 너무 좀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팀이 진짜 뭐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 같이 이렇게 안 풀려가지고 정말 팀원들이 다 같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올 시즌부터 저희가 조금 뭐라 그러지 경기가 그렇게 잘 안 풀려서 선수들이 힘든 걸 많이 봤는데 좀 마음 아팠어요. 그렇지만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잘 맞은 타구가 잡히면 빗 맞은 안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공감 이입돼가지고 경기를 보다 보니까 왜 우리 팀 거는 잘 맞아도 다 잡히고 상대팀은 좀 빗 맞아도 다 안타되고 그러는데 진짜 운도 너무 안 따라주고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저도 같은 선수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더 공감되고 저 하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순간도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박건의 타구를 센터 쪽 뒤로 멀리 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 탐장 이 타구를 던져냅니다. 자, 이 첫 타자를 잡아낸 이 수비 양 팀의 시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장면입니다. 그 한 경기에 그 한 타석을 돌아본다기보다 앞으로 또 나가야 되는 시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한 타석에 그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 빠졌더라면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밑에 그 개막전을 뛴 경기는 다 어린 선수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1번 타자로서 나가서 좀 그 상황에 안타로 좀 풀어줬더라면 밑에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네. 일단은 좀 주축 선수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저희 그 어린 선수들이 조금 그 선수들에 대한 플레이를 메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다 너무 쫓기는 듯한 야구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초반에 막 시작할 때는 되게 의욕이 되게 앞섰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젊은 선수들이 거의 절반 이상 나가니까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에는 좀 불안하게 솔직히 시작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어린 선수들한테 이게 기회라고 좀 얘기는 많이 해줬는데 좀 압박감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기존 선수들이 왔을 때 저희 팀이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 너무 안 좋았죠. 팀 너무 안 좋았는데 물론 마음이 편치 않았고 또 조급함도 있었고 또 걱정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해서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도움이 되지도 않고 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마음은 조급해지고 결과는 안 따라오고 뭐 팀 성적은 좋지 않고 뭐 개인 성적도 그렇고 정말 진짜 불운이 많기도 했고요. 올해 특히 유독 좀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가고 또 상대 호우 수비에 막히는 그런 타구가 진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게 다 잡히니까 그게 안타가 됐다면 시즌 초반부터 항상 치던 그런 타율로 이렇게 했으면 심리적인 좀 압박도 덜했을 거고 마음이 편하다 보면은 또 이후에 성적도 좋게 돼 있거든요. 야구라는 게. 그리고 제가 야구를 지금까지 하면서 1년이라는 그런 공백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실.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1년 쉬어도 캠프 때 준비하고 이러면 금방 다시 감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저는 몸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늦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조금 늦고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 1년의 공백을 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쳤으면 이렇게 더 내야수들이든 이렇게 빠져나가는 타구가 많았을 건데 결국 제가 좀 힘이 없는 타구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또 뭐 힘들었죠. 뭐 보여줘야 된다는 또 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좀 더 제가 경기장에서 경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 또한 또 뭐 좋은 경험이고 또 뭐 누구나 뭐 이런 슬럼프 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얼만큼 빨리 극복하고 제 페이스를 찾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내년 시즌에는 슬럼프가 오더라도 좀 짧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선수들이 뭐 압박감 속에서 또 경기를 한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 그러면 결과에 대한 압박을 조금 어떻게 보면 풀어줄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좀 생각했던 게 결과보다는 좀 우리가 과정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 뭐 그게 뭐였냐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수 우리들은 일단 수비하는 입장이지만 공격수라는 마음을 갖고 공격적인 투구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 초반에 주자가 한두 명이 있더라도 그 점수를 안 주려고 어려운 투구보다는 1, 2점을 주더라도 조금 이닝을 길게 가는 그런 마음을 좀 갖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운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려왔을 때 좀 후회 없게 좀 그런 경기를 한번 해보자. 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3가지 정도를 조금 주문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코치님들께서 좀 재밌게 좀 이끌어 주려고 하시는 편이고, 뭐 선거 받을 때 커피 내기 통해서 좀 분위기를 즐겁게 하려고 해주시는 편입니다. 김수경 코치님이랑 뭐 박서지 코치님도 되게 일단 선수들이 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좀 잘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선수들도 좀 팀 분위기 해치지 않게 다 잘 뭉쳐서 잘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진짜. 막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또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저는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갓 들어오는 신인들 이제 나이 차이도 조금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형들도 저한테 좀 편하게 해줬던 것처럼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좀 많이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궁금한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면은 저도 이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잘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군에 또 있다 보니까 또 이 분위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패가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깊이 빠지지 않고 빠르게 반전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한테 우리가 분위기에서는 다운되지 말자.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계속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표정부터도 제가 좀 밝게 일부러 좀 하려고 더 그랬었고, 뭐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주문하는 내용도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 쪽으로 가려고 좀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분위기가 전달이 됐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가 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좀 많이 어려워졌다 보니까 좀 어린 선수들이 일본에서 오래 살아남으려고 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잘하고 단합도 잘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서로 잘하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게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잘하는 걸 보면은 좋긴 좋지만 저도 잘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게 더 자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이 또 많이 옴으로써 옆에서 평상시 때는 장난도 치고 하지만 선수들의 나이 차가 다 그 또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약간 경쟁심?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다음날 어떻게 해서 만회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 선수들이 구성이 됐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1군에서 경험도 많이 없을 텐데 나와서 쪼이지 않고 던지는 거 보면 옛날에 저와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배짱도 있고 떨지 않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능력들이 다 좋으니까 앞으로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시훈이는 군대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도 군대에 가기 전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영규도 올해 볼이 스피드가 많이 빨라졌는데 옆에서 보면 계속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을 좀 잘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왜 이 선수들이 야구가 많이 늘었나 알 것도 같았어요. 경기를 할 때 오히려 조금 긴장감이 있고 좀 아드레날린이 올라와야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타이트한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뭐 감독님 코치님은 먼저 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경기를 많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감독님 코치님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있고 공 던지고 트레이너 쌤들이 다음날도 그렇고 뭐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뭐 몸에 크게 무리되는 거는 전혀 못 느껴서 뭐 저는 전혀 상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치님이 스카우터 계실 때부터 진짜 형처럼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냥 궁금한 거 뭐 힘든 거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고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영규가 많이 놀리는데 제가 기억이 스카우트 할 때 영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외야수였었기 때문에 사실 3학년 영규가 3학년 이제 딱 됐을 때 투수 리스트에는 사실 없었어요. 늦게 투수를 한 케이스라 누군지는 잘 몰랐었어요, 사실. 근데 첫 대회 때 선발을 나왔었는데 그때가 141km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높은 타점에 약간 장점이 좀 있다. 약간 그 생각을 하고 흙속에 진주를 찾았다? 약간 이런 느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장점을 좀 계속 보고 있다가 좀 뒤에 또 8번이지만 그 라운드에 어떻게 보면 지명하게 됐죠. 영규가 사실 막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막내 이제 프로 간다고 되게 좋아하셨던 그런 느낌들, 그리고 영규도 프로 가서 한번 성공해보겠다는 약간 그런 의지들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민 팀장님하고 좀 느낌도 좋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 2년차 때부터 이제 N팀에 올라와서 또 그런 장점들을 잘 부각시키면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좀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많이 서운했는데 그래도 이제 NC 와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동기부여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불안한 거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많이 쉬면서 계속 재활군에 있다 보니까 야구 좀 멀어졌잖아요. 맨날 이렇게 재활만 하고 시합도 못 하고 이렇게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야구 선수로서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좀 그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NC 와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올해 꼭 잘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좀 돌아왔다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싶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이렇게 욕심도 부리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준영이도 제가 2군에 있을 때 또 한번 내려왔었고 그때 참 고민이 뭐였냐면 수술도 했었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안 나니까 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는 모습들이 되게 상당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던 거는 일단은 몸이 안 아프니까 일단은 강하게 던져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살살 던지는 것보다는 강하게 던지면 언젠가는 너가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준혁이가 항상 보면 루틴이나 이런 게 항상 일정하게 계속 반복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모습이 좀 돌아오는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팀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뭐 기아 때의 그런 스피드나 뭐 모든 수치들이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느 정도는 정상적 궤도에 올라왔구나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때는 직구 스피드는 조금 덜 올라왔었는데 이제 던지다 보니까 슬라이더가 좀 저희 표현으로는 공이 좀 눌린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슬라이더가 좀 많이 눌리고 스피드도 좀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슬라이더를 좀 하고 직구는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더 밸런스적으로 더 좋아지고 더 스피드가 더 빨라지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스피드가 더 올라왔던 것 같아요. 준영이도 사실 다른 팀에 갔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준영이 고등학교 때 스카우트였거든요. 근데 준영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봤던 케이스? 그러면서 다른 팀에 가서 조금 아쉬웠던 약간 그런 선수였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상 선수로 오게 되고 같은 팀에 있게 됐고 제가 처음에 미팅했을 때인가 준영이한테 사실 그 얘기 했었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때 스카우트 할 때 우리 팀에 지명은 못했지만 사실 내가 너 팬이었다고 약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또 같은 팀에서 있으면서 또 경기에 나가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팀도 초반에 이제 선수들이 코로나 걸리면서 출발을 잘 못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러니까 오히려 후배 선수들이 좀 많이 당황해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좀 더 뭉치자 이런 걸 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예, 같이 밥도 먹고 여기 고비만 잘 넘어가면 되겠다 해서 후배들 좀 많이 좀 으쌰으쌰 좀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네. 고참 선수들이 좀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일단 정호나 뭐 종현이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훈련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한테 좀 기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훈련을 좀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용찬이 같은 경우는 제가 분위기를 조금 신경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분위기를 빨리 반전할 수 있고 다운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종찬이한테 어떻게 보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선배님이나 용찬 선배님께서 좀 중심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린 투수들도 좀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실패했을 때 좀 배우는데 그 실패했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래도 좀 알려주시니까 다음에는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용찬 선배님이 좀 많이 말했던 거는 그냥 투수는 자신감이라고, 이게 자신감이 8알이고 그냥 기로 싸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도 저도 많이 느끼는 거여서 그냥 그런 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시합을 잘하건 못하건 저희는 장기 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고 하면 안 된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근데 어린 선수들이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죠. 저도 안 그랬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 마무리할 때 막 2번, 3번 경기 불러온 했을 때 혼자 막 저희 구탱구탱이 가서 울고도 그랬어요. 저희 투수 같은 경우는 이 감정이란 이런 게 자신감이 떨어져요. 못할 때는. 이 자신감이 훅 떨어지는데 이걸 빨리 다음 경기 잘해서 그 자신감을 빨리 올려놔야 돼요. 선수들이 한 번씩 못 던지고 이러면은 데리고 나와서 밥 먹여요. 밥 먹이고 야 생각하지 마, 빨리 다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잔상이 남아요. 내가 이걸 왜 던졌지? 아, 이 카운트 이걸 왜 던졌지? 그럼 뭐예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 경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 경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안 돼서 잘 안 됐어서 애들한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네.
상대님 젊었을 때랑 저랑 이렇게 막 보지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해서 스타일 다 비슷하다고 다들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것들이나 피크볼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카운트 싸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게임에 관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막 예를 들어 한타 스피드 넣으니까 크게만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저도 어렸을 때 선배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서 조언도 해주시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저도 그런 걸 배운 거를 후배들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죠. 조금씩 조언 같은 거 해주고 팁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아 요거만 조금 보완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불펜 투수할 때는 이제 게임을 늦게 가니까 우리는 지금 1회부터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타자들을 보면서 전력 분석을 하는 거다. 네가 던지는 구질하고 이 타자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매치를 해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저는 조언을 해주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형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애들도 잘 따라와주고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야구를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운동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다 열심히 하니까 제 생각은 이제 경기에서 모든 거를 쏟아붓고 이렇게 후반기에 좀 체력이 떨어지고 하면은 그렇게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마운드에서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불안감? 그런 걸 좀 떨쳐냈으면 좋겠어요. 역시 애들이 열심히 해요. 그걸 보이는데 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데 좀 강한 마음을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정신적으로 좀 강하게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 잘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프로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1군에서 들어왔던 시즌이고 제가 풀타임으로 한 번도 인테리어에 빠지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런 업적도 이뤄냈고 좀 특별한 좀 의미 있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기회를 받은 시즌은 또 올 시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좀 기록이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1군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슬라이딩 캐치하고 멋진 플레이 하면은 저는 그런 걸 절대 못할 줄 알았어요. 워낙 수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가 1군에서 자신 있게 저의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군대 가기 전, 군대 전역한 이후에도 의문점, 저가 생각하는 되겠나 일단은 뭐 쉬운 것만 잡자 뭐 이런 느낌으로 수비를 계속 나갔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게 상황이 되니까 나도 이게 되는구나 하고 자신감을 조금씩 붙여갔던 것 같아요. 용수가 원래 수비에 좀 약점이 있었는데 올해 1군에서 계속 기회받고 야구를 하면서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타격도 뭐 전반기 때는 좀 처음으로 기회 많이 받고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2군에서 조정 잘하고 와서 후반기 때는 또 잘 쳐가지고 용수 때문에 이긴 경기도 많기 때문에 저 타격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어릴 때부터 그런데 몰아칠 때 되게 많이 몰아쳐요. 10경기 연속만 다 쳤었고 근데 안 좋을 때는 공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감이 안 좋았던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점을 좀 보완하고 싶습니다. 심적인 여유를 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좀 안 좋을 때마다 저는 많이 쫓기는 듯한 느낌을 아직 받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잘해왔던 게 없잖아요. 올해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순간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많이 기억이 나고, 그중에 꼽자면은 데뷔 첫 홈런이랑 끝내기 안타가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끝내기 안타는 한별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제일 먼저 뛰어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별이가 또 워낙 저를 또 잘 따라줘서 이뻐하는 후배였는데 제일 먼저 뛰어와줘서 제일 기뻐해주길, 저는 오히려 한별이한테 고맙더라고요. 일단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보여준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파워의 강점을 좀 더 증폭시켜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가지고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거를 좀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팔 풀 때는 딱히 뭐 크게 다른 느낌이 없었고 그냥 똑같이 그냥 준비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준비했어요. 아웃 카운트면 빨리빨리 잡자, 볼볼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잡자라고 생각하고 그 차 타고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으로 7회 초 2대0으로 지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김시훈 선수 지난 이 캠프 기간 동안에 마운드 투수 쪽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낮은 공이 헛스윙. 바깥쪽 공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박성환입니다. 김시훈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두 타자 연속 지금 삼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원번 투수로 바깥쪽 헛스윙 삼진 아웃,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김시훈입니다. 대단한데요. 일단 그때는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는 좀 데뷔 전에 삼진 3개 잡고 내려오는 처음 봤다 뭐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열정도 많고 욕심도 많은 투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훈이가 올 초에 불펜에서 뛸 때 시훈이가 나갈 타이밍이었는데 시훈이가 안 나오고 다른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훈이가 되게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훈이한테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 너가 나가고 싶고 잘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기다려. 다 와. 기회가 다 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윤이가 제대로 풀시즌을 뛰는 게 올 시즌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의욕이 막 엄청 넘쳐나고 자신감도 넘쳐나고 그런 게 보여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불펜에서만 지금 9경기에 올라왔고 그동안에 11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무려 14K 그리고 드디어 꿈꾸던 첫 선발 등판까지 오늘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코치님께서 그때 날짜에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드디어 꿈꿔왔던 것들을 드디어 하나씩 해내고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경기 때는 제가 불펜으로 들어갔다가 선발 들어간 첫 경기라서 투구수적인 부분에서 조금 80개 넘어갔을 때 힘이 좀 떨어졌다고 느껴서 제가 그 다음 등판 때는 그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뭐 물론 기록이 좋았을 때도 있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지명 그것도 계속 말하는 거지만 아직 1년밖에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팀 선수들은 지금 막 팀의 주축이 돼서 4년, 5년, 막 6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뭐 1차 지명의 아픔을 씻었다라고는 정확하게 얘기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이제 좀 꾸준히 하게 된다면은 팬들의 그런 마음을 좀 사가들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장 과정에서 마산구장이랑 여기 원래 마산구장이었잖아요. 여기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거의 대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다 마산구장에서 했고 NC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상도 타봤고 정말 집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지역 선수의 지역 팀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저는 지역 선수들이 좀 더 잘해서 이 지역의 좀 야구 발전을 조금 더 좀 올라가게 하면은 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팀이 벌써 창단한 지 10년을 이제 넘어섰고요. 우리 지역 연구에 있는 선수들이 활약을 해야만 우리 기존에 있는 지역에 또 아마추어 야구, 학생 야구도 좀 저변 확대도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많은 관중들이 또 관심을 갖고 찾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조금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은 정말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야구에 대한 자세, 그리고 열정,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중시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평정심, 저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김주현 선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144경기 다 뛸 수 있는 이제 체력만 조금 보완된다면 기술적인 부분도 더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한국 야구 미래를 좀 짊어지고 이끌어갈 젊은 자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그 어린 나이에 진짜 저렇게 플레이를 한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야구 실력이 뛰어난 선수고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그런 재능을 그라운드에서 이제 다 펼치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린 선수가 주변 환경에 그런 의식도 하게 되고 선배들 눈치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주원이는 그라운드에서만큼은 진짜로 선배 눈치 안 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얘는 진짜 물건이다. 진짜 크게 될 선수다라는 생각을 처음 볼 때부터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올해 성적으로도 보여줬고 주원이가 2자릿수 홈런 쳤잖아요. 올해. 그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건데 임팩트가 컸던 게 그 팀이 필요할 때나 뭐 중요할 때 쳤다는 뜻이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최연소 타이틀이 저한테 3개나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최연소 말로만 좀 약간 한 번에 점수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점수니까 그게 더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말루를 채우고 가는 것 같네요. 김주원 선수 이제 상대팀이 이렇게 승부를 피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타자가 됐네요. 처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동 고의 사고를 하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었는데 나가고 나서 그래도 저를 좀 피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나이에 그 정도로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수들을 보면서 정말 주눅들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더 여유가 생기고 또 자기만의 그런 야구들이 생기면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올릴 거라는 거에 대한 뭐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그런 어린 친구들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와줘야 또 저희 선배들도 더 긴장하고 더 이런 좋은 플레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선수들이 나와줌으로써 NC 다이노스에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선수들 보면은 괜히 1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주 느끼는데 다 본인의 장점이 있고 본인의 색깔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한별이 같으면 수비 이런 거 센스, 태양이는 주루고 철이 형은 뭐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뭐 성실하니까. 네. 주원이는 뭐 대스타죠. 진짜로 많이 보고 배워요. 저도. 서로 의식은 안 한 척하면서 다 안에서 내부적인 경쟁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그러고 있고. 너무 대단한 선수들이죠. 플레이하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하다.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사실. 지금 이제 더 잘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래서 칭찬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어려도 어린 티 내지 말고 이렇게 프로는 프로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요. 저는 중장거리에 호타준족 하면서 홈런까지 이렇게 칠 수 있는 타자가 되고 싶어요. 건우 선배님 같은 타자가 되고 싶어요.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요? 저는 진짜 주원이 높게 잡거든요. 주원이는 정말 한국 야구에서 이렇게 최고의 선수가 돼서 메이저리그 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다르더라고요. 몸 피지컬이나 뭐 센스나 뭐 이런 면이 지금 나이에서 나올 수 없는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를 만약에 그렇게 잡았다면 다시 목표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부상이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해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해고, 또 복귀를 하고 나서 조금 저도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뭐 팀이 5강은 못 갔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만족스러운 해인 것 같습니다. 창모가 수술도 하고 작년에 이제 공백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는 들었었고, 그리고 창모가 처음에 왔을 때 저하고 조금 목표를 설정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즌 끝나기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한번 잘 끝내보자, 약간 그런 좀 목표를 조금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 파티에서 감독님하고 스텝에서 약간 정했던 투구수나 어떻게 보면 목표 이닝이나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창모가 능력치를 너무 발휘를 너무 잘해줘서 그래서 오히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편했던 것 같아요. 능력치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 그런 쪽에서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인으로 데뷔했을 때부터 더 긴장됐던 것 같고, 또 그날은 많은 팬분들께서 또 와주셨기 때문에 긴장감이 2배가 했던 것 같아요. 2020년 한국 시리즈 5차전 등판 이후에 551일 만에 마운드를 맡게 되는 구창모. NC의 좌완 에이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승리를 거둘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5이닝만 던지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또 그날 공격에서도 많이 도와줬고 수비 쪽에서도 많이 도와줬고 하기 전부터 승리를 거둬가지고 조금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상대팀이 제가 부상전 마지막 팀이 부산이었는데 복귀전이 또 부산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신민혁 선수 또 송명기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구창모 선수가 5월 말에 첫 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 팀이 조금 더 정상화되고 또 상대 팀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경기를 분명히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희망을 봤던 것 같습니다. 불펜 투수는 규칙적으로 시합을 나가고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그게 제일 큰 건데 선발 투수가 무너져 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든 건데 창모가 들어오면서 그런 규칙적인 경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펜 투수들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유지가 잘 돼서 좋은 후반기에 좋은 경기력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모가 그러면 선발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안정도 있었지만 우리 국내 선수들도 창모가 이제 던지는 투구를 보면서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긴 이닝을 던지려면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저 선발 투수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창모가 한 선발로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여러 가지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9승 딱 되면은 긴장이 되거든요. 아웃수도 있고. 자, 2020년에 9승을 거두고 나서 10승을 못 거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거두고 싶은 생각이 컸었는데 상대팀이 삼성 라이온즈 좋은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해야겠다. 잘하면은 10승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졌는데 또 좋은 기운들이 저한테 많이 온 것 같고 그렇게 돼서 10승을 오랜만에 거두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때. 창모가 저희 팀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제가 말 안 해도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SSG의 김강현 선배나 저기 기아의 양현종 선배 같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 팀의 에이스고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건방지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최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겸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좀 움츠려 있고 이럴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구창모 던지는 때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뭐 얘기해왔던 건데 정신적 지주고요. 제가 마운드에서 좀 정신이 없고 막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민우 형을 보면은 표정으로 좀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긴장이 좀 풀렸던 경기도 많았고 민우 형이 제가 던질 때 좀 잘했어요. 뭐 잘한 경기가 좀 많기 때문에 더 의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뭐 그런 든든한 지원군들이 왔고 또 그 안에 밑에 선수들도 너무 잘 버텨줬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저희가 마지막까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야구 생활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본 선수 중에서 야구 센스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와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저도 편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담감도 확실히 덜어져서 내년 시즌에는 처음부터 같이 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겠죠. 근데 상대 팀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다음 타자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건우 형, 아섭이 형 그리고 저 이렇게 뭐 의지 형 이렇게 다 있다 보면은 상대 선수들이 좀
부담을 좀 더 가지고 좀 압박감을 더 가지고 들어오는 게 사실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형들이 좀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팀을 제일 먼저 강조를 했고요. 우리 팀이 그때 그 순간 그 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전했고요. 선수들이 마음만 한 군데로 모아져 있다라고 하면 NC 다이노스가 그 순위가 아닌 더 높은 곳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단 전체에 제일 먼저 원팀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야구는 어느 정도 전력이 갖춰져 있으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코칭 스태프는 그냥 선수들을 믿었어요. 믿고 자기 컨디션을만 올라와주면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후반기가 돼서 좋아진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들이 조금 늦게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해줬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항상 계속 가을야구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요. 막 한 기아랑 경기차가 9경기 났을 때도 그때도 아직 미련 안 버렸었고 무조건 간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팀 전력 자체가 뭐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팀은 아니라고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린 더 이상 뭐 이후에 잃을 게 없다. 원래 쫓기는 쪽이 더 급한 거지 쫓아가는 쪽은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오히려 선수들 다 개개인적으로 의식은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5위랑 게임 차가 얼마가 나고 뭐 어떻게 해야 5위가 되고 이런 거 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의식을 했을 텐데 누구 하나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전혀 그냥 더 오히려 편하게 그냥 잃을 거 없이 그렇게 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KT전 우리 역전한 경기 저 언제야 진혁이가 끝내기 안타 쳤을 때 KT전에 그때 오태양 선수를 대주자를 내보냈는데 그때 태양이가 홈에서 슬라이딩 할 때 저는 그때 좀 짜릿한 면이 있었어요. 네, 대주자로 나왔을 때 그 선수가 결승 득점을 했을 때 좀 짜릿한 느낌 그런 경기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초반에 실점을 하고 많은 점수차를 지고 있었지만 선수들이 서로 포기하지 않고 떡아웃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는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팀이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고 또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있구나라고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좋은 부분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홈 마지막 경기였고 144경기를 하면서 안 중요한 경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을 좀 팬분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경기로서 재밌게 마무리를 함으로써 좀 내년 시즌 초까지도 그런 좋은 기억들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홀가분하게 홈 경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게 마지막 경기를 떠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러 오는 팬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희 선수단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5등이 되고 6등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144경기 끝날 때까지는
단 한 경기도 뭐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이 마지막 경기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1년을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좀 어떤 시즌으로 기억에 남으세요? 뭐 일단 많이 아쉽죠. 팀도 어쨌든 제가 와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좀 보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팀도 좀 아쉬운 시즌을 보냈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시즌 초중반에 그런 좋은 흐름을 후반기 때 이어가지 못해서 좀 중요할 때 또 보탬이 많이 못 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 그렇지만 조금 야구 그라운드에서는 보여준 게 없고 좀 보답하지 못한 한 해 같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에 있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시즌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팀도 그렇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저 야구하면서 끝내기 홈런도 쳐보고 일단 경기를 많이 나갔다는 거에 되게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시즌을 일단 한 번도 안 아프고 잘 마칠 수 있어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매우 좀 힘든 과정과 부침이 있었지만 또 5월 달에 우리 돌아올 전력들이 돌아오면서 경쟁력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 막판에는 우리 형들과 동생들과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다음 시즌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22 시즌이 실패한 시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런 경기를 하고 또 막판에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였다는 거는 또 내년에 충분히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올해 잘했다고 내년에 또 잘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항상 자만하지 않고 항상 신인이라는 생각으로 긴장하면서 성실히 열심히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NC 하면은 김주원이라는 타자가 딱 중심을 잡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 그리고 두 자릿수 홈런은 꼭 치고 싶습니다. 뭐 박대훈이라는 선수는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준비 잘해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조금 뒤처지지 않고 다른 팀이랑 비교되지 않을 만한 포수가 좀 되고 싶습니다. 저가 당연히 개막 엔트리에 될 거다. 당연히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를 갈 거다. 당연히 8회를 던질 거다. 당연히 1군에 있을 거다라고 좀 당연이라는 말 자체를 좀 생략하고 저는 똑같이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일단은 제가 건강하게 복귀를 했고 이제 내년 시즌에는 안 아프게 풀타임을 시합을 뛰는 게 제 목표고 제 개인 성적은 욕심은 없고요. 그냥 팀의 우승 한 번 더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때 저희가 멤버가 좋아서 가을 야구에 갔던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은 전력이 빠져나가고 이래서 주변 걱정도 있고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좀 그런 팀워크, 그런 분위기로 저희가 정말 한 팀이 돼서 내년 시즌에는 좀 멋진 여정을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느 한 선수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진짜 물론 프로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경쟁이고 너무 힘든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모두 좀 건강한 경쟁을 펼쳐서 마음 같아서는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저희가 이제 한 10년이 넘어갔는데 좋았을 때도 있었고 또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 저희만의 문화로서 잘 이겨냈거든요. 지금 당장 힘들지 몰라도 항상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끼리 끈끈한 정을 모아서 끝까지 열심히 해준다면 저희 팀이 좀 오랜 세월 강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상 당하지 말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게 봐서는 우리 NC 다이노스가 지속적인 강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또 23 시즌으로 생각한다면 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야구, 또 심장이 뛰는 야구로 긴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짜 꼭 가을 야구 가서 창원 H파크 구장에서 가을 야구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년 시즌이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NC 팬분들 너무 많은 기간을 야구 없이 지내셔야 돼서 좀 죄송해요. 너무 죄송스럽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고 많은 땀을 흘려서 3월 달에 돌아왔을 때 보답을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긴 비시즌 많은 기대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